그때는 엄청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도로 다니면서 풀종자를 주워다 계속 집어넣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거 녹비작물이라는 개념으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풀하고 항상 경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유기재배로 이걸 하신다고 하면은 뭐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유기재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농사를 안 지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농사가 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일주일도 안 가보고 뭐 10일도 못 가보고 그러면 이제 풀밭 떼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혼자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유기재배도 상관없어요. 유기재배가 가능하면 물을 일찍 넣고 이양 시기는 그 맞춰서 하시면 돼요. 풀이 있는 건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봄풀은 쓰러지고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자라면은 그때 이제 저는 우렁이를 항상 4월 15일경에 일찍 넣었어요. 근데 가을에 풀이 크게 나쁜 것들 못 먹잖아요. 근데 적은 풀들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잘 감안해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물을 넣고 우렁이를 넣어서 관리하면 4월 달에 우렁이를 넣는다고요? 4월 15일 함수하면 이게 미리 뭐 담수를 해놓고 함수하면서 물을 넣죠. 저 우렁이를 넣구나. 네, 제가 보통 5월 20일 지금까지 모를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4월 15일이면은 거의 한 달 전이잖아요. 그때 이제 물을 넣을 때 우렁이를 같이 넣었었어요. 그러면 우렁이 공급자하고 얘기가 돼야겠네요. 그때는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대단위로 안 하지만은 가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전체로 나올 때는 다르지만 우리가 목적이 있어가지고 우렁이 공급한 데하고 가서 얘기를 하면은 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것이고, 지금 현재 보시면 피가 있다. 이제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지금 현재는 보면은 피락할 수 있는데,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정도 피 발생은 그 일반 농가 포장하고 봐도 같다, 뭐 그런 개념이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높고 이거 이런 식으로 나무 같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보니까 피네요, 저. 피네요, 피 여기 예. 피네요. 요건 피가 논에서 난 게 아니고 모판에서. 아, 틀립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보면 줄마차에서 나져 있잖아요. 에. 줄마차에서 나져 있는 거 보면 심을 때 이게 모판에 아마 이게 떨어졌던 것 같아. 거죠. 이게 이래서 사과체중 종자. 그렇지. 지금 보면은 아. 그래서 저거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난 것은 논에서 난 피고, 예. 이것은 아마 모판에서. 근데 이쪽도 무경운인가요? 아니요, 여기는 관행이에요. 지금 여기 이 포장에서 저 하나예요. 그러면은 저짝으로 유기재배 이렇게 무경운 재배할 수확량이 어찌냐, 이게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말하기 어렵냐면은 풀을 관리를 잘하는 조건과 못하는 조건 두 개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건 엄청난 차이죠. 예. 풀을 관리를 나는 잘할 수 있다. 수확량 올라갑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데 풀 관리 횟수로 거듭할수록 더 수확량이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제가 땅이 사니까 그렇게. 땅이 사니까, 물론 그 땅이 이제 죽어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적이 없어요. 장사 지는 적이 없는데, 우리가 조금 이제 땅 관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풀 관리 잘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보면은 호수나 논에 가면은 여름철에 물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오잖아요. 이게 메탄가스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 메탄가스는 CH4예요. 탄소 하나가 있으면 수소가 4개가 양쪽에 네 군데가 붙어 있어요. CO2는 산소 하나에 탄소 하나에 산소가 2개가 붙어 있어요. 근데 탄소는 하나잖아요. 이게 땅에서 그렇게 올라오면서 메탄으로 나오면은 CO2의 26배 정도의 온실 효과가 커요. 그러니까 지금은 온실가스 CO2를 절약하자가 아니고 메탄을 절감하자, 이게 지금 이슈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제 기록입니다. 제가 조사를 하니까 48%에서 49%가 전기질 한 것보다 적게 나와요. 메탄이요. 네, 메탄 발생량이.
그러면 48%에 49%가 절감이 됐으면은 이게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땅 속에. 네. 가스가 안 나왔으니까. 네. 땅을 채취해 갖고 탄소 조사를 하면은 탄소량이 올라가요. 발생한 놈이 발생하는 거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탄소량은 우리 그 보통 유기물이라고 하잖아요. 유기물에 건물중으로 봤을 때 유기물의 60%가 탄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같은 거 태우면은 네네. 건물중이 그렇게 막았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건물중이니까. 근데 거기에 4%의 질소가 들어있어요, 보통. 네. 그러니까 그 뭐 헤어리비치를 넣으면은 건물중에 4%가 질소다. 막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챙기질만 안 해도 4%의 질소 거름을 준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수확량이.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은 내가 그래프 그것들 다 네. 내가 한 놈을 넣어놓은 거예요. 네. 풀 관리를 못했을 때 45%, 65%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네. 동의하시죠? 예, 그러니까 노 선생님 말씀도 어쨌든 그냥 일반적인 같은 조건으로 놓고 봤을 때 수확량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복잡한 얘기를 안 하고 네. 플러스만 10% 수준이다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네. 지금은 수확량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게 그 몽둥이는 안 맞아도 네. 이게 문제가 돼요. 지금 국가에서 전략 많이 나오는 품종은 심도 못하게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근데 우리는 사실은 더 나와야 맞죠. 근데 지금 현재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조합장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일본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최근에. 네. 지금 쌀 문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양반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빨리 다수학 품종을 개발해야 되겠다. 고온에 다수학하는 품종. 우리도 곧 이렇게 그거 문제가 올 것 같다. 일본이 자기가 느꼈을 때 고온기로 올라가면서 고온이 되면서 수확량이 떨어진 것이 지금 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다. 이렇게 자기는 판단을 하고 오히려 육종 기관이나 회사에 다수학 품종, 고온기 다수학 품종을 육종 위주로 자기는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해남에서는 안남미도 예, 뭐 저기 그런 내용이겠죠. 좀 다른 질문이 있었는데 예, 예, 우리 말씀하시죠. 같은 경우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흰잎 마른병에 엄청 많이 걸렸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만약에 무경운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런 균이나 병원체로 인한 그 병 걸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차이가 있어서도 안 되고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똑같다는. 예, 왜냐면은 심어지고 날 때 이제 심을 때 잘 심어지냐 안 심어지냐. 그리고 심어가지고 풀하고 경쟁이 이기냐 못 이기냐 이것이 문제지. 심어서 땅에 힘을 받고 난 후에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죠. 받은다 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품종은 아까 보니까 백강이라는 품종이. 아, 그건 백강은 밀이고 지금은 이번에는 이 품종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거 지금 요 자가로 쓸 것만 먹을 것만 지금 신동진 아니니? 키가 큰데. 이건 잘 모르겠네요.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온 이유는 예, 다른 수학이나 그런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예, 일단은 무경운 경비절감하고 무경운에서 이제 잡초 잡는 예. 이제 그거에 그게-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현실적으로는 가장 고생했던 것이 처음부터 내가 친환경연구소가 아니었다 하면은 그냥 제초제치고 편하게 농사를 지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근데 심을 때까지는 정성스럽게 심어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날짜 맞춰야 되니까. 근데 심어놓고 나서 하다 보면은 한 10일도 안 가갖고 있어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풀밭 돼갖고 있는 거죠. 그래가 지금 저희가 3명이 왔는데 예. 저는 관행을 하고 있고 소농인데 아. 관행을 했고 여기 형님은 지금 유기농. 유기농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사가. 그래서 제가 온 이유가 이제 관행도 괜찮다고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왔는데 예를 들어서 관행은 제가 보기에 풀관리 약 하면은 요 아까 저쪽에 그 포장을 봤을 때는 일반 관행 이양 작업한 것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네. 정도는 손으로도 뽑을 수 있는. 그러면 이제 그 4필, 5필째 다 보입시다. 그래야지 뭐 얘기가 조금. 그러니까 예, 한 사람이 예, 전체를 관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같은 파에 심은 거예요. 딱 요 보면 풀이 거의 그랬어요. 예, 일반 노탈이 딱 쪄놓고 풀 같은 거 없을 때 균평기를 해놓고 일반 이양기로 심어도 심어져.
아, 지금 이거 일반 이양기로 심은 거예요. 공평지 때는 그렇지. 다른 거니까 그때는 되고. 이게 그거 다음에가 문제고. 일반 이양기로도 심어져. 근데 네. 그때는 근데 요것은 뭐냐면은 모포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반 이양기가 안 되지. 아, 지금 이양지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 그 최소경운 이양기를 말씀하시거든요. 뭔 말이냐면 지금 이것이 여기를 심은 이양기가 어떤 특별한 이양기가 아니고 일반 이양기. 예, 일반 이양기예요. 그 곡성 쪽에서 하는 거는 앞에 칼날 있는 이양기를 쓰고 그것이 최소경운 이양기예요.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 이렇게 식붙임 앞에다가 네, 맞습니다. 로타리나를 달아가지고 그 모포기를 이렇게 쪼개고 간다. 그래서 심는다. 그것을 그 개념으로 일본서 개발을 하고 지능청 개발을 했었어요. 저도 그걸 가지고 실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계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 로타리나를 이렇게 가면은 파고 들어가는 성질이 있겠잖아요. 경운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그 이제 줄 맞춰서 경운을 하니까 그러면서 파고 들어가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힘이 약한 이양기가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작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다시 우리가 그 뭡니까 판 있잖아요. 판으로 이렇게 높이를 조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전자장치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뭐가 이물질이 있으면은 그 로타리 날이 뜨도록 올라오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서 그러니까 가다 보면 계속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안 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가 심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뜸모가 생긴다는 거. 네, 그래서 뜸모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이렇게 일반 이양기하고 심어지더라. 다 심어져요. 어느 정도냐면 요 두둑 있잖아요. 요 심다가 요리 가면서 그냥 식붙임 놔도 그대로 두둑도 심어져요. 그러면은 박사님이 요 관리하는 필지는 일반 이양기로. 일반 이양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이양기가 아니고 우리 마을에 오늘 어떤 것이 여기에 배당되냐. 제가 한 3가지 정도는 정식으로 해봤어요. 그러면 그 심는 과정에서 뭐 고장률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가 조사해보지 않은 것을 연구원 사람 말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고장률이 올라갈 확률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근데 풀을 키우는 분들 입장이 다르겠죠. 뭔 말이냐면 라이그라스를 했다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만은 식붙임이 때려 박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상 저도 농사 좀 지는데 경험상 제가 이 무경운으로 해가지고 일반 이양기를 심었을 때 단점은 딱 하나일 것 같아요. 제가 경험상 뭐가 있냐면은 공타가 여기서 풀이나 다른 것들이 있으면은 좀 실고 가잖아요 앞에서. 예, 밀고 가요. 그래서 이 식붙임이 꽂을 때 일반 썰어지는 것은 깔끔하기 때문에 이게 공타율이 없는데 예. 그것은 약간의 공타율은 좀 나올 좀 더 그러니까 현재 네. 봤을 때 근데 이건 뭔 뭐 이렇게 봐서는 뭐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소주 재배를 권장하고 있잖아요. 32주까지 권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은 그 10% 빠진다 해도 80주, 50주 심으면은 5개 빠지잖아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용방분들이 오셔갖고 더군다나 하게 되면 거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똑같아요. 아 참 그 제가 이제 높이 뭐 자운형이나 이런 거를 가을에 하는데 그럼 그거는 자운형은 문제가 안 되는데 네. 호밀은 문제가 되겠네요. 헤어르비치도 문제가 안 되고 허밀은 베어내버리니까 상관이 없고요. 네. 뭐가 문제냐? 라이그라스. 라이그라스는 안 하고요. 라이그라스를 해놓잖아요. 제가 라이그라스는 뭐가 이렇게 한작 커갈 때까지 계속 살더만요. 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가지고 이게 뭐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농가 같으면 제초제초하고 죽여버리면 되는데 유기 무경운 재배를 하는 농가는 라이그라스를 재배해서는 안 된다. 네네. 저는 그것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그럼 물 대기 전에 어쨌든 자르고 그래. 녹비로 뿌렸던 거 자르고 물 대고 그런 과정으로 하면 돼요. 그런 과정을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라이그라스는 문제가 되겠더라. 네. 그리고 헤어레비치에 대해서 제가 이제 헤어레비치는 키가 큰 우리 허리까지 네네. 다잖아요. 제가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눕혀본 거예요. 한 번 이렇게 롤러로 눕혔는데, 그리고 물을 넣으니까, 와, 헤어리비치도 생명력이 강해요. 이게 물 넣는데 죽은 게 아니고, 이게 전부 다 살아남아요. 고개 다 들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쳐든 높이가 재보니까 45cm 되더라고요. 이놈을 들면은 밑에는 죽고 우게 말고 고기 쳐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배 머리 쳐들대기. 그래서, 노라를 이제 그때는 이 전체를 한 철이면은 노라를 넣을 수가 있는데, 노라를 못 넣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산반복으로 중간중 막 이렇게 여기는 쟁기질 한데 안 했는데 막 이렇게 하고 실험을 했었거든요. 그때 여직원하고 저거 들어가서 그놈을 일일이 다 밟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봐야지. 그러니까 밟으니까 이제 그때는 하나하나 다 밟아버리니까 죽더라고요. 옛날에 피 뽑아서 밟듯이. 그런데 그대로 놔두고 심은 헤르비치가 키가 커갖고 우리 허리 단 헤르비치를 그대로 놔두고 심은 거, 그 무경으로 물만 넣어놨다 심은 거 하고, 한 번만 롤러로 지나가서 무경으로 심는 거 하고, 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헤르비치가 탁 땅에 붙었어요. 요놈을 여기다가 무경으로 심는 거다.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나와요.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그 헤르비치가 서 있는 상태로 서 있다 해도 이제 한 달 넘게 물을 넣어놨으니 45일 물 넣어놔버리면 다 녹아버리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심어져요, 다. 근데 롤러를 한 번 지나간 데는 이게 말아져가지고 덩어리로 툭 떨어져요, 이게. 중간에. 근데 이제 제가 이건 안 해봤습니다. 완전 그 일반 이항기로는 안 해보고, 그때는 최소경운 이항기로 앞에 롤러가 붙어 있는 것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이게 따르르 말아져요. 그래야 한 덩어리 뚝뚝 떨어지면은 50주 정도가 결주가 나와요. 근데 그래도 시간 지나고 나면은 처음에만 보이지, 이제 모르겠더라고, 결국은. 이만큼 없다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세 번, 완전히 밟은 데는 더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300평에 몇 개씩 떨어진 것도 조사도 해봤어요. 그래서, 헤르비치 같은 경우에, 그냥 해도 상관은 없더라. 근데 제가, 상관을 하시오. 이렇게는 말은, 공식적으로 이건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만약에 또 일을 모르잖아요. 그 볏짚을 잘라가지고 놓고 그 다음에 물을 대고 풀을 대고 때문에 볏짚이 경운을 하지 않으면 땅속에 갇히질 않고 위에 둥둥 뜰 텐데 그냥 물이 빼잖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물 빼고 이양을 할 때 그게 늘려가지 않을까? 아니요. 여기 네 필지를 했는데, 이 세 필지는 아까 말한 밀려 다니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덩어리가 됐을 때 얘기가 되잖아요. 덩어리가 되고 떨어진 거에 저기가 한 몇 개 떨어졌어요. 근데 나머지는 그 네 군데는 안 떨어졌고, 그래서 그것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임요석 요 대표가 하는 얘기가, 양 박사 그냥 깔끔하게 하게 내년 여기 전부 다 이렇게 잘라 놓은 곳이거든요. 내년에는 다 걷어버릴라네. 이게 저는 2012년부터 모든 실험을 할 때 당연히 볏짚을 잘라 넣은 실험을 했어요. 근데 볏짚을 몇 년 잘라 넣으면 좋냐? 이것은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그 진흥청에서 뭐 25년인가 30년 동안 볏짚을 넣고 삼요소를 계속 했더니 뭐 이렇게 토양의 탄소가 측정을 하잖아요. 유기물 똑같은 양이 유기물 양을 계산하고 탄소를 만드니까. 그래서 안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그 일본이나 이렇게 권장하는 것이 4년 이상 넣지 말아라. 4년이면은 그 다음엔 안 넣어야 돼. 왜냐면 창고가 차버린 거예요. 토양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볏짚을 썰어 넣는다 하더라도 토양 조사를 해가지고 그 100g, 1kg당 몇 g 있는가 봐서 그 오바 되면은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유기집에 나온 좋은 볏짚을 유기축산하는 농가한테 주고 거기서 축분을 좀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유기 탭이 몇 개 사다가 그냥 뿌려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쉽게 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은 국가로부터 돈을 받잖아요. 아직까지도 볏짚 투여하면은 그걸로 보조금이 나오고. 근데 그것이 4년, 5년 가버리면은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차버렸기 때문에 창고가. 여기 그 논두렁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특별히 그렇지는 않네요. 아, 이제 산골짜기에 그 다래익농 같으면은 관리가 복잡하겠지. 근데 여기는 여기 물이 있으나 여기 없어. 이거 없다 해도 다 똑같이 관리가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구태에 그건 관리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뭐를 심을 때 뭐 크기가 되도록 크게 해서 심는 게 유리한가요?
근데 그게 유리하긴 하겠지만 그게 영향은 받지는 않을 거라고. 왜냐면은 저희들도 그냥 농협에다가 육면장 맡겨갖고 그 선택권이 없잖아요. 네. 갖다 주는 대로 하니까. 저 같은 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지가 아니고 언덕지고, 그래서 우리, 땅강아지, 두더지, 미꾸라지 이놈들 때문에 물 관리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거시기도 그렇게 뭐야 두둑 형성 200평에 2만 원 받더만요. 예. 두둑 형성을 해줘야죠. 그러면은 여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가 좀 공간이 패이잖아요. 그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가 적게 심어지면은 벼가 더 충실하게 되니까. 특별히 높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높이면 좋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관항에서 유기를 하려면은 그런 마른 조건들이 다 필요한데 요것은 우리는 무경운이기 때문에 해서 더 필요한 건 그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박사님 말은 똑같아요. 예. 난 내가 봤을 때는 뭐 다른 의미를 부여할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건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건 무경운이기 때문에 그 두둑이 더 약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차피 그 일반 농가도 논두룩 안 붙이고는 못 하잖아요. 똑같아요. 예, 그런 조건을 생각하면 갔다 갈 수 있는데 병원할 때는 상식적으로 얼른 생각하면 땅이 부드러우니까 뿌리가 더 빨리 발달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농업에서 그것은 제가 동의할 수는 없네요. 근데 처음에 제가 그래서 계속 사진을 올렸잖아요. 처음에 풀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지 그것이 땅에 그 뿌리를 내리누고 어찌고 하는 것은 차이를 못 느껴요. 뿌리까지 이렇게 뽑아서 아니 저는 다 해봤는데 그것을 조사를 하려면은 정말로 정밀한 실험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네,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네, 예. 저는 요즘에 와서 농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무더위에서 더위에서 더 많이 생산량 나오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국가에서 뭐 수매 제도가 계속해서 활발해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조생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능성 쌀도 있고 막 그러는데 얘들이 도복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그리고 태풍도 자주 오고 크게 오고 가고 막 그러니까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넘어질 때 이 뿌리 발육을 어떻게 하면 더 강하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도복 말씀을 하셨는데 도복에 대해서도 정밀한 실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진흥청에서 이걸 해주기를 바라는 이유가 그런 건데 제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던 그 논은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 한 필지라고 하면 이만큼은 챙기질하고 이놈은 안 하고 이렇게 계속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높이가 달라져 버려요. 그런데다가 배수로 낸다고 포크레인 돌아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저 가쪽으로는 제가 배수로를 이렇게 특별히 내고 그 관을 다 묻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봐도 이렇게 깊어요. 그러니까 뭐를 심어놓고 보면은 딱 심은 날 저기는 땅에 다들 안에 물을 딱 여기 높은 데도 해하고 물을 넣어놓으면은 다 녹아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막 녹아가요. 그래서 안 되게 물을 좀 한번 뺐어요. 그러니까 참 벼가 강해요. 저놈이 땅이 이제 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내려갖고 농사가 됐는데 키가 차이가 나기는 해요. 근데 이것이 토양 높이 차이인 것인지 벼 키의 차이인 것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균일도가 안 맞으면은 거기는 또 도복이 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뿌리가 내려가지를 못하고 다른 놈 다 이제 이만큼 컸을 때 사이 이제 뿌리가 내렸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약간은 차이가 있을 건데 그런 것은 그 정밀한 조건으로 도복도 이제 몇 년 해봐야 알겠죠. 그렇죠. 자연 태풍이 와봐야죠. 근데 자연 태풍이 왔을 때 지금까지 몇 년 왔잖아요. 내가 하는 무경운 포장이 그 옆에 치에 비해서 더 많이 도복된 적은 없어요. 물떼기나 이런 것도 다 정상적으로 해주면 되는 거죠. 어떤 거? 물떼기, 물. 예, 그런 건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심는 것을 제외하면은. 네네. 그러면 여기서 더 봐야 될 게 있나 좀 시원하게. 아니요. 그래도 저기 바로 요 끝터리가 기거든요. 포도밭 끝터리서 기니까 그 보고 가시게요. 저희가 10만 평 중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콩 8만 평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2만 평만 벼농사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볏집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볏집 사이에 심어버리잖아요. 그냥 심어버렸네 그냥. 예, 볏집 위에다 그대로 심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뿌리는 사이에다 그냥 심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아 이게 들어가나 싶었는데. 예, 여기. 아, 나 유튜브 한번 봤거든. 아니 나도 보긴 봤는데
이게 난 되나 싶더라고, 계속. 예. 그래서 이 정도 나타난 것은 다른 일반 농가에 나타난 것하고 뭐 차이 있다고? 이거 처음에 심을 때 섭을 얼마나 잡았을까? 많이 잡았을까? 그것도 다 똑같죠? 새끼가 얼마큼 분화된 걸까? 이거. 일반 이양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예. 아니, 저는 더 이렇게 무게온이라 더 잡냐. 새끼 잘 친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이게 처음에 잡을 때 더 많이 잡냐. 난 너무 잡아달라고 했는데. 자, 이거 왜 이렇게. 이게 요걸 보면은 아마 위험한 질문. 요 저런 데가 좀 결중가? 네, 결주. 여기 결주. 결주. 예. 줄로 이게- 빠진 데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이것도 결주잖아요. 이게 암만 우리가 그 뭐요 이모작 굴에는 이모작을 많이 하거든요, 밀농사를. 여기 제가 밀 단지예요, 여기. 그죠? 그러면은 이게 물갈이를 잘못해갖고 심으면 밀이 좀 떠갖고 있어갖고 물을 빼도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심다 보면은 실내가. 약간 그래도 결주가 나오거든. 아. 이게 제가 봤을 때 아까 말했던 부분이 그거래요. 아까 이쪽에서 보면은 결주가 안 보여요. 네. 근데 아까 쭉 들어갔던 이유가 옆에서 보면은 보여요. 이런 게 빠진 거 있더라고요. 예, 이거. 결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 할 것 같아. 이 말하자면 정도면 그러니까 괜찮죠. 그렇죠. 이 정도면 괜찮죠. 예. 옆에서 보면은 좀 뚜물뚜물 뻥뻥뻥 뚫리니까 결주 자리거든. 여기 네. 넓은 데가. 이렇게 보면 약간씩 이렇게 그렇죠. 좀 차이가 있는 공간 거죠. 있는 데가. 그러니까 이 조정을 할 때 이게 그 줄이 잘 안 쳐지잖아요. 풀이 있으니까 안 갈아서. 예, 예. 그러니까 좀 운전하면서 신경 안 쓰면은 요리 보여가지고 그 깔판 네. 밀리면은 섰다가 요 올렸다가 다시 해가지고 예, 하고. 그렇게 예, 그러더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양을 해야지 그 정도는 신경 써줘야 돼. 말하자면 예. 우리가 이모작을 해보면 알거든요. 밀대가 예. 밀대가 물을 빼도 밀려. 노다리 칠 때 넣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최근에 곡성 던지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탄소 절감을 위해서 그 무경운을 하는데 제초제를 하고 농약을 할 것 같으면 뭘라 무경운을 하느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탄소 절감하고 그 꼭 친환경을 그 유기재배를 해야 한다는 것하고는 다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는 생산비를 절감하고 탄소를 절감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농약을 하냐 제초제를 하는 것은 선택사항으로 맡겨줘야 됩니다. 해서 지금 근데 그 이후로 제가 거기서 약간 그래서 이제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95% 이상이 일반 재배니까 이 농가를 대상으로 지금 이제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 네. 그러나 유기재배 한 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더욱 감사하고 권장할 일이지만은 그 일반 농가를 저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방향을 약간 틀었습니다. 그래서 그 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2012년부터 시작해갖고 23년까지 유기재배만 했으니까 그 중간에 제가 알고는 있었거든요. 이거 빨리 바꿔야 된다. 근데 저도 친환경에서 근무했던 사람 입장에서 좀 방향을 트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초제 치는 것이 진짜 죄 짓는 마음으로 쳤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가 진심입니다. 제초제를 딱 치고 나서 내가 느낀 것이 제초제가 인간을 행복하게 하구나. 애초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럽니까? 그래서 아니 내가 진짜 왜 제초제를 하고 막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손 박사라는 친구가 한테 양 박사님 그 풀을 못 이겨갖고 농사를 포기하고 가본 사람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제초제가 낫겠죠. 저도 유기를 계속 하고는 있지만 박사님 생각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유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네. 지금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스펙트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선택할 알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 문제점을 알면서 네. 하는 것하고 모르는 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불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르고 있으니까 봐주시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불교에서는 모르는 게 가장 큰 죄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놨어. 아니 모르고 온 것이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다. 뭐냐? 그 쇳덩어리가 빨갛게 불이 달아 있는데 이것이 딱 그 무서운 것을 모르는 애는 탁 가서 집은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이 무섭다는 거 아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집은다 해도 아주 적게 집으려고 애를 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는 것이 모르는 것이 더 큰 죄다. 근데 저는 제초제가 안 좋다고만 생각했다가
선택의 그 스펙트럼으로 한날 넣어야 되겠다.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많습니다, 제가.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아니, 제가 이제 순수하게 제 네. 이제 건데, 저희 아버지가 오랫동안 유기농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유기농이 아니라 아버지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예, 예. 근데 관행을 하다가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풀 이런 거 드시지 않았을 때 생산량이 떨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회복되는 그래프를 봤는데, 예. 저는 그거 갖고 다른 문제로 비료나 약을 안 했을 때 이게 과연 건강한 거냐고 생각할 때는 있어요. 이게 작물이 아플 때 약을 주는 거고 사람하고 똑같이 네. 아플 때 약을 줬을 때 애들이 더 건강할 수 있지 않느냐 예.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 이게 그걸 과하게 계속 투여를 해서 예. 이게 비만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예. 아플 때는 조금 뭘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네.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약간 공감하는 것이 제가 이제 운남성 가가지고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캐나다에서 왔던 컨설턴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제초제를 만약에 농약을 해가지고 지금 아까 뭐 이완명충이가 뭔가 막 죽은 거 있었잖아요. 예, 예, 그것이 와가지고 다 지금 수확을 못하게 생겼어요. 예. 그럼 어떨 거냐? 우리는 할 수 없잖아. 안 해야지. 수확을 안 해야지.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공식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컨설턴트 말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회의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 충에 대해서 이러한 한 약재를 이러한 농도로 몇 일 간격으로 몇 회를 차라. 명확하게 지시를 이렇게 글을 해주고 그것에 맞춰서 하면은 인증을 한다나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예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게 GAP 그게 JAP 개념일 수 있는데 우리가 유기재배든 뭐 무농약이든 그런 데에서도 그런 최소한의 뭐 그런 거 있다가 근데 진짜 그것이 공식적인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그 컨설턴트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사실은 좀 이제 농사 내려갖고 진짜 제가 직접 농사 지은 지 5년, 6년 차인데 네. 그 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 걸 지었으면 내가 진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쌀이. 그러겠죠. 영양실조 걸리게 해서는 안 되겠죠. 아니, 제가 관행인데 최소화시키고 풀 같은 거 내가 직접 냈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비료도 최소화시켰어요. 이게 처음에 그 농협에서 한 포 뿌려질 때 저쪽으로 옮겨가 빼고 봅시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차이가 많이 나요. 품종이 틀릴 수가 있지. 아, 품종이. 품종도 같아요. 아, 같아요? 같은 품종을 같은 날 심었어요. 그럼 키가 크다고 꼭 좋을 건 없는데. 그런데 그 와서 보면은 더 말라있는 날이 많아. 아, 농 관리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제가 전화해갖고 물도 지나가다가 그 전화해갖고 넣으라고 넣고 그런 적도 있는데 그 키가 적은 것은 이 경운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다 지금 경운한 것이고요. 여기는 그래도 70살 드신 분이라 젊은 분이 농사 짓는 곳이라 좀 더 깨끗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대단위로 관리하니까. 피가 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바닥에서 올라온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좀 심한 편이고요. 이제 심하게. 이거 바닥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피라는 것은 한번 관리 안 해버리면은 피밭 돼버리잖아요. 아, 이거 들어가 다 뺐네, 다 뺐어. 잠깐만, 이거 다 뺐다. 피를. 근데는 안 하면 뺏기고. 그리고 이것이 무경운입니다. 만약에는 한 필지 했으면 무경운은 피밭이다 뭐 이렇게 아니면은 키다리밭이다 이럴 상황이 돼버리죠. 아, 이건 피가 또 섞였네. 여기도 무경운이에요. 이것이 1번 필지라고 한 것입니다. 아, 진짜 안 들어갔더니. 키는 큰데 여기는 그래도. 지금 여기가 이영두인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만약에 다 이런 식이라고 하면 농사 못 하겠잖아요. 이게 이것은 무경운에서 피가 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 이건 못한 피야, 못한 피. 못한 피예요. 포기 소개가 들었잖아요. 아, 그럽니까? 이건 다 포기 소개가 들었잖아요. 막 심었을 때부터 좀 그래 같이 올라왔죠. 줄 맞춰서. 근데 그렇게 같은 심으면 품종을 같이 했을 건데 여러 군만 더 흔들면 아까 거기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같은 날 갖고 와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 6필지를 심었어요. 아니, 7필지를 심었어요. 네. 요놈 심고 나서 저거 심고 그 다음에 저거 심고 이렇게 해서 심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심을 때는 현장을 못 봤습니다. 제가 좀 늦게 그 사람 데리고 오냐 좀 늦게 와가지고 이 농사를 지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그 제가 세 분을 만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한 분은 그 저희 아저씨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3,000평 정도 농사를 하시는데, 그러면 자네 말 듣고 내가 올해는 무경을 하려니 했는데, 그 농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올해 그냥 무료로 해줄 테니까 전기지라고 합시다 해갖고 이제 그냥 그분은 이제 중도에 포기하셨고요.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이렇게 임요석 대표는 그대로 하고, 또 두 분을 만났는데 두 분 얘기가 처음에 심어놓고 보고 요석이가 사고 치고 있구나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해요. 처음에는 네, 그렇게 처음에. 보이죠. 그런데 이제 그 한 30일쯤 돼서 만났더니 어이 그렇게도 차이가 안 나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이 나도 그렇게 하고 싶네. 근데 이제 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어이 그런데 기계에 있는 사람이 심어줄 거야, 그것이 문제네. 이제 저도 그 생각이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거든요. 네. 들었어요. 아, 기계 있는 사람이 심어줄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그 영암군 기술센터 직원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농기 가지고 있는 분이 그 농기가 없는 사람이 가서 인간적으로 잘해야 돼. 잘못하면 안 심어주고 늦게 심어주고 그러면 복잡하다 가구만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훨씬 사람 많고. 본인 것도 많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들어가서 몇 개 보니까, 뭐 돈 얼마 받고 심어줘 봤자 기계 달아지고 일도 바쁘고 남은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을 봤는데. 이게 그렇죠. 관리된 논에 이양기가 심을 때는 깔끔하게 심어지는데 무경으로 아니, 해놓은 무경 것은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일반 얘기, 아, 일반 농가 얘기예요. 예, 일반 그러니까 이런 데 가면은 기계가 상한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그 데는. 사람들은 그거 해본 적이 없으니 그건 모를 거고, 기계가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보면 알 거예요. 회복이나 종환이 형을 이야기해서 무경원으로 하라 그래. 그 사람들도 기름값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대형 농장을 가지고 있는 분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얘가 주감 농장이라고 있어요. 고흥에. 거기가 그 50만, 65만 평, 60만 평이 되는데 45만 평이 벼농사거든요. 저하고 그 24년도에 제가 다니면서 그 세 필지를 했어요. 하나는 4,000평짜리, 그 다음에 900평짜리 두 필지. 4,000평짜리는 그냥 한 필지 크게 있는 거고, 4,000평이 한 필지예요. 4,000평이 한 필지. 거기 그렇게 커요. 간척지. 그 혹시 박씨 아닌가요? 거기가 갑자기 이름 생각이, 김씨예요. 근데 그 회장님이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그리고 900평짜리는 라이그라스 심었던데 두 필지를 늦게 심었어요. 근데 제가 두 가지로 권장을 했었거든요. 하나는 완전 무경운, 또 하나는 일회 경운. 뭐 쟁기질, 마른 로타 이런 거 싹 빼버리고 뭐 심기 한 3일 전에나 썰해질 겸해서 로타리 한번 쳐갖고 심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거기는 그걸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거기서는 제일로 문제를 뭐로 말씀하냐면은 직원들이 밤 10시까지 로타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기름값도 기름값이 찍었지만은. 그리고 그 비용을 한 1억 정도로 보고 있더만요. 그래서 그 이제 제가 3번은 거기 갔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결정되고 나니까 내가 뭐 더 이상 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금년에는 한 번도 안 갔네요. 작년에 3번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오히려 소노보다 대농이 그러죠. 근데 이제 어중간하게 농기계를 사가지고 그것을 그 소득으로 연결하는 분 입장에서는 이 무경운이 반가웠지 않을 수도 있죠. 자기 거 무경원하고 영업 아는 사람, 자기 거 있는 사람들 그게 최고구만. 영업 아는. 이게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시한 거 뭐냐면은 사람이 편하다. 그리고 작업으로 들어갈 일이 있어도 발 빠지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물장화 신고. 근데 한번 진짜 한번 걸어가 보세요. 행복해요. 제가 시간까지 다 재봤어요. 또 동일하게. 근데 작업할 때 시간이 훨씬 더 걸리겠지만 이렇게 그냥 걸어가는 시간만 해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걸려요. 어쩔 때 좋냐면 32양이 하고 30하고 중간 물대기 해놓고 물 대고 1차 농약으로 가면은 물대기 해가지고 물 됐기 때문에 단단하거든. 그때 들어가면 좋거든. 근데 이건 평상시에도 그래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느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뜨거운 날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유, 우리가 진짜 고맙구나. 저희가 진짜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 왔을 때 유튜브 한번 보고 여기 형님 제안이 와가지고 왔는데 무경운이라고 해서 저는 한 70% 정도로 봤어요. 일반 관행에 막 두근두근 나고 좀 빠진 데도 있고 근데 와서 눈으로 네. 눈으로 직접 보니까
뭐 솔직히 구별이 안 가요. 예. 똑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저도 지금 농사를 많이 줄여가지고 하는데 한번 관행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한번 해볼. 예. 그리고 제 전공이 유기재배니까 유기재배 그리고 지금 고성에서 그젠가 전화 왔어요. 자기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얼마 농사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3,000평이라고 하더라고요. 5필지 600평짜리 고성.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제가 기술 지원해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기술도 별것도 없어요. 그냥 심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뭐를 심어주는 분이 심어줄 것인지를 먼저 물어보셔갖고 심어준다 하면은 저랑 다음에 연락을 합시다. 네. 그게 네, 뭐 어디 네, 가십시다. 쓰는 대로 네. 재밌는 사람이